메가커피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694억 원이었대. 근데 이디야 지난해 영업이익이 82억 원으로 어중간한 가격대로 판매하는 개인 카페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생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기사를 봐가지고 나는 평소에 이제 컴포즈나 아니면 메가커피 같은 이제 저가 커피를 마신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어떤 뉴스 기사에서 한 잔에 48만 원짜리 커피를 판매한다라고 봤거든. 약간 너무 좀 괴리가 큰 것 같아. 누구는 박리담회로 팔고 누구는 한 잔에 48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원두 가격의 차이인 거야? 물론 원두 가격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걸 커피라는 관점을 좀 제외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우리가 소비자한테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아. 하나는 많이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 수 자체를 늘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객단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아까 48만 원짜리 커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객단가를 되게 많이 올린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도 처음에 그 커피 가격을 보고 되게 놀랬어. 테이크아웃 커피가 한 잔에 11,000원이고 그리고 제일 비싼 커피가 한 잔에 48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두 종류가 200여 종이 있다고 하더라고. 엄청 많네. 오, 되게 많아. 근데 이게 롯데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18개월 동안 공들여서 바샤커피를 들여온 거더라고. 근데 먼저 롯데 하면 약간 떠오른 게 롯데 GRS 소속인 엔젤리너스 알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롯데는 고급 커피 브랜드 전략에 과거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느꼈었거든? 우리나라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2014년 3월에 런칭한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엔젤리너스 같은 경우에도 엔젤리너스 스페셜티 매장이란 거를 2014년도 11월에 오픈을 했었더라고. 아 진짜? 그리고 2018년도 롯데백화점 서울 소공동 본점에 또 한 번 고급 커피 전문 매장인 엔젤리너스 스페셜티를 오픈했었어. 근데 이때 WC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신 데일 해리스라는 바리스타님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오픈 기념 행사로 국내 유명 바리스타 분들인 최현재 바리스타님, 이지우 바리스타님을 초청하기도 했단 말이야. 근데 엔젤리너스란 브랜드 이미지 자체에 프리미엄 차별화 전략이 뭔가 스타벅스나 다른 커피 전문점들에 비해서 소비자 인식이 많이 달라지지 못한 것 같더라고. 결론적으로 가맹점 모집을 하는 롯데 GRS는 좀 생산성의 효율을 맞추고 롯데백화점에서 직접 들여온 직영점인 바샤커피는 소비자 경험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아직 엔젤리너스는 로봇 상용화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지만 롯데리아 같은 경우도 롯데 GRS란 말이야. 근데 그 경우엔 튀김기랑 막 패티 굽는 기계 있잖아. 이런 걸 주방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 주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재밌던 게 막 엔젤리너스도 바샤커피도 같은 롯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커피 카니발리제이션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뭐 롯데 측은 고객 탈층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더라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샤커피는 왜 비싸게 팔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 만약 이렇게 다 비싸게 판다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팔지. 근데 바샤커피를 막 커피계 에르메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럴만하다. 비싸니까 그런가? 비싸니까. 근데 난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바샤커피가 2019년도에 싱가포르에 1호점을 낸 브랜드여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더라고. 근데 여기 브랜드가 그 TWG라는 티 브랜드 알지? 그거랑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제 바샤커피는 막 세계 35개국에서 공수한 200여 종의 아라비카 원두로 커피를 내린다고 해.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그 백다방도 아라비카 100% 원두를 써. 그래? 그치? 그 백다방 가면 막 써있어. 근데 이제 바샤커피 가보면 일부 원두들은 천연 향료를 넣은 가양 커피인 거야. 근데 여기서 가양 커피를 비싸게 판다는 게 굉장히 의아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 가양 커피가 뭐야? 무언가를 첨가한 건데 우리 향을 첨가했다고? 그치. 더하다거나 이게. 천연 향료를 넣은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 옛날에 막 헤이즐넛 커피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 근데 헤이즐넛 커피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원두에다가 헤이즐넛이라는 향을 넣은 거여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했었거든. 근데 뭐 이런 게 브랜드 마케팅인가?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뭐 200여 종 중에 다는 가양 커피가 아니었지만 나는 가양 커피는 안 사 먹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양 커피를 이렇게까지 비싸게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바리스타 분들이나 카페 사장님들도 아이러니해하는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여기서 바샤커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롯데백화점이 바샤커피를 샤넬과 같은 성상에 있는 브랜드관에 넣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브랜드관이 따로 있어. 그럼 브랜드관을 클릭했을 때 바샤커피가 있고 밑에 뭐 다른 브랜드랑 샤넬이랑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 그거 자체가 바샤커피는 명품 브랜드이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명품이라는 키워드를 단순하게 제품의 효능이나 원가를 따지면서 구매하는 품목
품목 자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무언가를 비싸게 팔려면 이 정도의 브랜딩과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구나를 좀 느꼈던 포인트인 것 같아. 근데 아까 전에 바샤커피가 소비자 경험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어떤 소비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매장을 방문했을 때 사실 모로코에 온 것 같은 현지의 느낌을 최대한 반영을 많이 했거든. 그럼 여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모로코에 가는 것보다는 48만 원짜리 커피를 먹는 게 더 쌀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되게 우대가 아니라 접대도 별로고 고급스러워. 소비자가 딱 갔을 때 되게 대우받는 느낌이 엄청나게 들더라고. 근데 내가 막 컵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르겠는데 다 엄청 고급스러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카페를 갔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비싼 곳에 온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 그럼 이게 정말 비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또 들 수 있는 포인트긴 하지. 우리 옛날에 이제 한강에서 커피 먹는 게 한 잔에 7, 8천인데 그게 과연 비싼가? 라고 생각했을 때 엄청 저렴한 거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인테리어 자체가 모로코 자체의 궁전을 막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그 경험을 즐기는 게 정말 비싼가?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 투어가 있잖아. 카페 투어 갔다가 뭐 관광 명소 같은 거 봤다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여기 브랜드 자체가 뭔가 전통적인 느낌이 강한데 고급스러운 느낌도 너무 강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가치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 그리고 여기가 아까 48만 원 커피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16,000원 정도에 드시는 커피의 가격이더라고. 그랬을 때 둘이서 16,000원에서 30,000원 정도는 기꺼이 소비자가 지출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이제 한 잔당 가격으로 따졌을 때 우리 저가 커피랑 비교했을 때는 객단가를 엄청 많이 올린 거고 그에 따른 프리미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국의 경험 플러스 객단가를 올리는데 좀 더 초점을 맞췄다. 근데 좀 놀랐지. 어떤 게? 그래도 48만 원까지 받을 줄 몰랐다. 그러면은 앞에는 어떻게 보면 객단가 올리는데 좀 더 주력이었잖아. 그러면 이제 고객수 늘리는 거로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면은 다음에 그치. 우리 약간 저가 커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저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명한 메이커가 이제 뭐 메아커피, 컴포즈, 페타바 이렇게 3사가 되게 유명하잖아. 근데 전국 가맹점 수가 올해 한 7,000개를 넘었더라고. 세 개 합쳐가지고? 근데 여기서 메아커피가 지난해 매출이 3,684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694억 원이었대. 이걸 봤을 때 나는 이제 이렇게 저가 커피랑 고가 커피로 되게 대중들이 많이 몰린다고 생각해. 양극화로. 그치. 그래서 어중간한 가격대 있잖아. 이디야를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 대표적이지. 그치. 근데 이디야 지난해 영업이익이 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8%가 감소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어중간한 가격대로 판매하는 개인 카페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포인트인 것 같아. 여기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아메리카노 가격이 대부분 막 1,500원, 2,000원 사이잖아. 근데 저가 커피 브랜드들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개인 카페 사장님들이 이렇게 저가로 카페에서 커피를 파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도 가져가시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나는 좀 아쉬운 점은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많아질수록 약간 소비자는 저렴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선택권이 많아지잖아. 조금만 봐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지금은 좋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메아커피 막 1,400억에 매약하고 컴포즈 4,700억에 매약했잖아. 그래서 가맹점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취하는 게 바로 엑시트하는 거다? 돈을 버는 회사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게 맞지. 근데 가맹점주님들과 같은 아니면 우리 최종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F&B 사업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싸지도 비싸지도 않게 파는 개인 카페 사장님들께서 생계형 매장을 영위하기조차 어렵게 되지 않을까. 심지어 로스팅을 막 직접 하시는 좀 소규모 개인 카페 로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프랜차이즈처럼 현지 농가랑 막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납품을 받는 게 아니잖아, 생두 자체를. 그러면 소량으로 발주를 넣는 방식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막 한국은행에서 비교한 걸 보니까 지난달에 발표한 6월달 수출입 물가 지수 및 무역 지수를 보면은 커피 수입 가격이 전월 대비 13%, 전년 대비 47%가 올랐대.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생두 가격은 계속해서 뭐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작황 악화로 인해서 오를 거야. 근데 여기에 막 부재료,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도 계속 오르는 걸 감안했을 때는 개인 카페 사장님들은 좀 부득이하게 커피값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치. 이번에 스타벅스도 올렸잖아. 올렸어? 스타벅스도 올리는데 개인 카페가 안 올리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본다. 물론 구조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좀 개인적으로 개인 카페 사장님들의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전에도 항상 말했지만 소비자가 개인 카페를 많이 방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습관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대부분 개인 카페 아메리카노 가격이 2,000원부터 한 4,000원 넘게까지 판매를 대부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카페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고 저가 커피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을 내고 마신다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전국에 커피 전문점이 이제 10만 개가 넘었다라고 하잖아. 그럼 그 말은 소비자들에게 단 한 번의 선택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여기서 개인 카페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이버 플레이스나 당근마켓, 뭐 인스타, 유튜브 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좀 개인 매장들과 상생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단 말이야. 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좀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커피가 스톤앤워터라고 방이동에 있는 매장이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리프라는 커피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더라고, 사장님께서. 커피 구독 서비스? 우리 아까 개인 카페에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잖아. 그랬을 때는 결론적으로 단골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인 거거든. 여기서 리프를 잠깐 소개하자면 개인 카페 커피 정기 구독 서비스인 거야. 월 사용료를 사장님께 지정해 놓으면 구독권을 구매한 고객은 하루에 한 번씩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넷플릭스 같은 거야? 넷플릭스보다는 그냥 헬스장 같은 느낌인 거지. 왜냐면 헬스장에 하루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잖아. 아, 이해 갔어. 근데 우리가 고객을 확보를 한다 했을 때 하루는 여기서 먹어도 다음날은 다른 데서 먹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끌려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랬을 때 뭐 그 중에 한 명이 리프라는 뭐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카페를 결제해놨다. 그럼 나는 친구 따라 좀 많이 가는 편이거든? 그럼 그런 식으로 좀 단골 고객님이 다른 새로운 고객 유치할 수도 있는 서비스여가지고 처음에 개인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라면 사용을 했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나 때는 그런 게 없었어. 개꼰대서는 갑자기? 그런 게 없어. 근데 약간 사장님들께서 이게 너무 금액이 저렴해서 너무 마이너스 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약간 어플에 대해 살짝 보여주자면 보면은 맨 위에는 내가 구독한 카페가 나오고 그 아래는 뭐 새롭게 오픈한 카페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단골 카페 이런 거 어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걸 눌렀을 때 뭐 카페 소개나 주소 아니면 운영 시간 이런 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어떠한 구독권을 판매하는지가 나와. 그럼 이제 멤버십 정보를 보면은 이렇게 사장님께 설정을 해놓으실 수가 있거든. 어떤 거는 핸드드립도 포함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커피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좀 높게 설정을 하고 단순하게 아메리카노만 테이크아웃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저렴하게 구독권을 해놓을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소비자분들도 내가 이 매장을 뭐 착석을 이용해서 좀 더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테이크아웃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본인의 목표에 맞게끔 설정을 해놓으면은 좀 더 구독권에 대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게 설정을 해놓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물론 리프도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마케팅을 했을 때 사실 원래 돈을 내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우리가 뭐 SNS, 뭐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네들만의 브랜드나 개성을 담는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바로 홍보가 돼서 이제 매출로 이어지진 않는데 이제 리프 같은 경우에는 구독권이다 보니까 고객이 한 달의 이용료를 먼저 선지불 하게 되는 거잖아.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가게 운영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큰 것 같아. 그리고 커피를 먹잖아. 그 옆에 막 빵도 팔고 원두도 팔고 그러면은 아 여긴 이런 것도 파는구나 하고 또 새롭게 커피 말고 다른 디저트나 원두 같은 걸 구매하면서 좀 부가적인 매출이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다들 사장님들께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처음 커피 가격을 세팅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야. 아, 그치. 근데 오픈 후에 메뉴 가격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막 저렴하게 팔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구독권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는 좀 더 큰 만족감을 주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아직 매장이 오픈 전인 사장님들이라면 좀 더 안정적인 고객 유치나 확보가 좀 될 수 있는 팁일 것 같아. 그리고 처음에는 데이터가 없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구독권에 대한 가격을 설정하는 일도 힘들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 이제 리프 자체에서 구독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얼마 정도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움을 주더라고.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난 여기가 좋았던 게 여기가 국내 최초로 커피 구독 시스템을 만든 회사인데 다른 데랑 조금 차별화가 더 있다고 하는 거는 여기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리스타랑 로스터로 실제로 일하셨던 분들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창업을 하기 전에 실제로 바리스타나 로스터로 일하셨던 분들이 창업을 한 회사여서 좀 더 사장님들의 힘든 점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것 같아. 아, 선출직 감독이구나. 근데 이제 지금 뭐 사장님들 뿐 아니라 우리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 출근길에 커피를 매일 사 마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이제 구독자 이벤트 할 때 리프를 통해서 새로운 개인 카페를 방문해 보실 수 있도록 이벤트를 드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출퇴근이나 점심시간에 이용해 보지 않았던 개인 카페를 방문해 보시면 아 여기 커피 맛있다 막 이러면서 커피 가격이 비싼데 안 비싼 거구나 라는 좀 소비자 경험이 생기면서 우리 사장님들 가게에 단골들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 좋다 이거. 개인적으로 이런 커피 구독권 서비스가 사장님들한테도 소비자들에게도 좀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리플을 통해 좀 실제로 매출이 오른 카페들이 있더라고. 여기는 가보고 싶었던 카페였거든? 방이동 여기 내가 말했던 거. 갔다던데. 그래서 뭐 방이동 스톤앤워터라든지 연희동의 그로밋 커피하우스, 뭐 홍대 입구의 충무공 커피바 이런 데들이 나오니까 사실 연희동이랑 홍대 쪽은 내가 잘 몰랐는데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리프라는 걸 사용해서 좀 단순 홍보가 아닌 실제 매출이 오른 매장들이 많아서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오피스 상권 다니시는 분들도 하면 좋겠다 이거. 그런 거 해야지. 나는 좀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 돈을 안 들이는 마케팅이다. 너가 하나 그런 말 했잖아. 배달의 민족이 아무리 수수를 많이 떼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는 게 맞다 말했었거든. 그게 마케팅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오늘 진짜 놀리긴 했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벤트가 있거든. 약간 개인 카페 사장님들에게도 좀 일반 카페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들에게는 리프 입점비 무료 쿠폰이랑 웰컴 키트를 드리고 소비자분들 있잖아. 그분들한테는 카페별로 20장씩 커피를 직접 드셔보시고 구독권을 끊으실 수 있도록 무료 체험권을 드릴 거여서 아래 링크로 클릭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뭐 직장인이면 나는 리플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한 달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어보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거는 TMI이긴 한데 사장님들한테 드리는 웰컴 키트 중에서 그 포스터가 있거든? 포스터랑 POP가 일러스트 작가분들이랑 콜라보를 한 거더라고. 나는 사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지만 많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신다고. 근데 예뻐. 너 이거 광고 아니었어? 예뻐. 되게 예뻐. 근데 내가 이제 감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감각을 더 키워야겠다라고 이제 반성을 했던 포인트인 것 같아. 마무리 한마디. 난 진짜 바샤 커피가 48만 원 파는 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꼈어. 그 바샤 커피를 만든 대표분 창업주가 있을 거 아니야. 천재야 마케팅에. 근데 그거는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다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내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어. 안녕.